자취에 대한 문제인데 자취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취. 그래서 자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점이에요. 정점. 그러니까 정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동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움직이는 애가 되니까 동점이 움직이는 애가 되고 얘가 결국 이 동점이 만드는 게 자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정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 무언가의 기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1 때 배웠던 원 같은 경우라고 하면 원에서는 이제 정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원은 점이 하나만 있으면 돼. 누구? 중심. 그지? 그런 애들이 될 텐데 그럼 2차 곡선의 측면에서 보면은 잘 봐. 만약에 포물선의 자취다. 그럼 포물선은 정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개가 필요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은 정점이 한 개인 이유가 포물선은 초점이 한 개니까. 알겠니?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뭐 직선 정도. 뭐 정직선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직선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준선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얘네들을 같이 볼게요. 타원과 쌍곡선이죠. 타원과 쌍곡선.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은 자취를 만들려면 정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해요. 얘네. 정점이 2개. 초점이니까. 그래서 요 고정된 점이 뭐냐를 파악하면 이 정점들이 문제에서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00에 99는 다 초점이에요. 그게 정점들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는 정의를 가지고 정점 2개를 찾은 다음에 정의를 가지고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타원 같은 경우는 정의가 두 직선의 합이 일정하다 라는 거가 있으면 타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쌍곡선은 차가 일정하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면 아 얘는 쌍곡선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자, 요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각의 이등분선까지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볼게. 각의 이등분선.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게 각의 이등분선인데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비율 관계예요. 비율 관계. 몇 대 몇이냐라는 걸 가지고. 비율 관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보조선까지 정리를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각이 있으면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얘는 AK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BK가 된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지. 그지? 근데 이제 각의 이등분선에서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보조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잘 봐. 요 꼭지점에서 요 선에 대해서 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하나 딱 그려보는 거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연장선을 딱 그려요. 이렇게 딱 그려보면 그럼 이 두 개가 평행하거든. 그럼 이 두 개가 평행하니까 잘 봐. 요 동그라미 친 각이 정확히 여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연장을 했을 때 만나는 요각도 똑같아져. 그러니까 요 길이가 항상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 닮음이 숨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각의 이등분선은. 알겠지? 요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이제 각의 이등분선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 요렇게와 요렇게 전체 뭐 A 대 B, 여기도 A 대 B 서로 다 닮음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얘는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러면 저 P가 바로 동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 A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A가 4,0인데 A가 뭐야? 정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취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Q의 전체 집합을 X라 하자라고 했을 때 가조건 보시면은 점 Q가 선분 OP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Q를 지나는 직선 AP에 평행한 직선이 각 OQA를 2등분한다 라고 돼 있거든. 자, 근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요거는 그냥 참고, 이거 안 적어도 돼. 원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거 식을 직접 구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곡선, 타원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포물선 있잖아. 그 걔네들을 가지고 니네가 자취의 방정식을 유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자취의 방정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방정식으로,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과는 맞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교과서상에도 없어요. 기하교과서상에도 자취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건 없어. 알겠지? 그냥 편의상으로 이제 이런 건 얘기하지. 뭐 포물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정점이 있고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거리가 일정한 점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정의인 거잖아. 그걸 뭐 식으로 좀 예쁘게 표현하면 그 정도만 나오는 거지.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식으로 다 구하는 거는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는 점을 그렸을 때 과연 어떤 도형이 그려질까? 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객관식에서 이제 보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봤을 때 1번이랑 3번은 쌍곡선이고요. 2번, 4번, 5번은 타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쌍곡선 아니면 타원일 거다라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 5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네. 그러면은 무조건 초점을 2개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의 정점을 그냥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고정점이니까. 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돼요? 초점이 되는 타원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럼 타원이 왜 나오는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 어렵진 않아. 자, 여기 가계 이등분선이잖아. 근데 요거랑 요거랑 뭐가 돼? 평행할걸?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각, 요각. 서로 같죠? 그러면은 여기 이등변이 생기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 B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A와 B예요. 요 두 개의 길이. 요 두 개의 길인데 지금 관계식을 봤을 때 A에서 B를 빼거나 B에서 A를 뺐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숫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두 길이의 차는 명확하게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A와 B의 관계식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쌍곡선은 뭐야?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개를 더해봐. 두 개를 더하면 어떤 관계가 나와? 이렇게 두 개 딱 더하면은 항상 뭘로 고정이 돼? 반지름으로 고정이 되지. 그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합과 이게 합이 일정한 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합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타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랑 4번이랑 5번 중에서 답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식을 직접 찾을 필요도 없고요. 얘와 얘를 초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럼 가운데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2,0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자취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쌤이 봤을 때는 뭐 4점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3점짜리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자취 문제구나 라고 그냥 해결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정도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앞에 문제들은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의 문제를 좀 중심적으로 볼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에서 공부하실 거는 뭐냐면, 얘는 일단은 보조선이 까다로워요. 아마 이 문제가 이제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조선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가 처음에 안 떠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릴까를 좀 근거를 가지고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두 정점의 위치 관계를 항상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점을 주는 게 아니거든. 뭔가 의미가 있는 점들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정점, 문제에서 주어진 점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거는 잘 봐. 문제에서 어떤 정점 두 개를 줬냐면 A라는 점이랑 요 점을 줬어. 0,3과 0,-3. 근데 요 A, B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타원 밖의 점이야. 알겠니? 얘는 타원 이의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정점 하나 대칭인 거. X축 대칭인 걸 하나 준 거야.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16분의 X제곱 7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타원이니까 우리가 초점부터 찾아보면 요 초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금방 아냐면 3,0예요 라는 걸 딱 아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 확인하는 순간에 자, 요거 가볼게. 두 정점의 위치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서로 무슨 관계냐? 얘네들은 X축 대칭인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와 A와 F죠. A와 F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냐면 하나는 0,3이고 하나는 3,0이야. 그러니까 얘는 Y는 X 대칭에 있구나 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밑에 거예요. Y는 X 대칭이라는 거.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릴 건데 여기 중심을 지날 거야.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이 길이랑 같다고 줬어요. 그러면 P라는 점도 당연히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X를 내가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P라는 점도 항상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Y는 X예요 라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타원에서 항상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어쨌든 원이란 말이야. 원. 약간 찌그러진 원이긴 했어도 원이기 때문에 타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칭이에요. 대칭. 포물선이나 쌍곡선과는 다르게 타원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대부분이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칭성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준 거야. 그럼 잘 봐.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도 Y는 X 대칭인데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대칭이거든? 그지? 그러고 얘랑 얘가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도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조선 하나 마무리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는 연습.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있는 도형들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마무리할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둘레죠. 여기에 둘레인데 잘 봐. 둘레를 찾아보면 요 길이는 알 수 있다. 요 길이는 3이고 3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 3루트2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얼마예요? 3루트2요. 여기가 3루트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로 같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AP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야? 요거지. 근데 잘 봐. 요거랑 같은 게 뭐냐면 주황색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요거랑 구한 거, 색칠 안 한 거. 요거랑 같은 게 뭐냐면 주황색이야. 그렇게 옮겨봤더니 주황색 이렇게 이어보니까 뭐가 돼요? 바로 타원 위의 점에 대한 정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은데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찾는 거니까 얘는 장축의 길이가 돼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 8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8 더하기 6루트2가 돼서 정답 1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칭성 이용하는 거. 이 대칭성은 꼭 까먹으시면 안 돼. 알겠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문제가 나와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가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28번 문제인데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원칙들만 몇 개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 도형을 다룰 때의 원칙. 그래서 2차 곡선은 항상 기하 문제 풀 때 기하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2차 곡선의 약속은 뭐냐면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하는 약속은 뭐냐면 최대한 정의를 이용하자야. 그죠? 최대한 정의를 이용하자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숨어있는 도형들의 성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항상 문제를 푸실 때 모든 거를 다 식으로 풀 수가 없다고.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2차 곡선의 문제는. 알겠어? 근데 그 출제 의도를 이제 깼던 게 지난 시간에, 지난주죠? 지난주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했던 포물선에서 그 작년 6평 29번인가?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잠깐만. 몇 번이었지? 요거 너기출로 보면은 1-18번. 네, 작년 6월 29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참신했던 문제죠. 포물선 3개 나오는 거. 3개인가 2개인가. 나와가지고 직선 지나는 거. 그거는 식으로 풀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의로만 100% 풀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출제를 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을 다 가져가셔야 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앞에서 풀었던 포물선 29번만큼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서 지키셔야 되는 원칙은요. 자, 갑니다. 두 원이 주어지죠. 타원도 원이잖아, 어쨌든. 그지? 두 원이 주어지면 항상 여러분들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항상이에요. 알겠어? 니네가 이제 공부하실 때 최단기간에 우리 이제 105일 남았잖아. 최단기간에 성적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수능을 출제하는 위원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한테 무엇을 평가하고자를 원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럼 두 원을 준다는 얘기는 두 원은 중심과 중심을 이어라 해요. 알겠어? 항상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마찬가지야. 우리 공간도형에서도 두 구가 주어지잖아. 그럼 두 구도 중심과 중심이야. 이상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니네 멋대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두 원이 주어졌어. 여기서 원이 주어졌을 때는 자, 선을 이어요. 일단 이거 보이면 선을 딱 이어야지. 그럼 중심과 중심이 딱 이어지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원의 한 꼭지점, 이게 꼭지점이지.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그럼 여기가 중심이네. 됐니? 그 다음에 이 원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난대. 그러면 꼭지점을 어딜 지나나 라고 봤더니 원이 타원을 지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위아래 꼭지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선 하나 이어주고 요렇게 선 하나 딱 이어줘야지. 그러면 어디가 잡혀? 중심이 잡혀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중심이야? 타원의 중심이야. 됐어?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생기고 타원의 중심이 여기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장축의 길이의 절반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인데 잘 봐.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 그리고 타원 수업하면서 쌤이 늘 얘기하는 건데 타원의 한 점이 Y축 중심을 지나는 요 축 위에 점이 놓인다면 항상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잘 봐. 원의 중심이 있죠.
그럼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이 이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면 항상 이어줘야 돼. 이거 안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원을 다루는 마인드라고. 알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도형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원과 타원이 나올 수도 있고 포물선과 타원이 나올 수도 있고 쌍곡선과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포물선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도형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기본 마인드 세팅 자체가 잘 잡혀 있어야 문제를 잘 푸시겠죠.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 풀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두 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쌤이 이등변 삼각형들만 따로 뽑아내서 볼게요. 그럼 지금 그림이 요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돼서 요렇게 요런 느낌이 된 거야. 자, 그럼 잘 봐.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타원의 초점이야. F야.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탁 내려. 딱 내렸어. 그러면 당연히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길이 볼게. 반지름이니까 1이죠. 여기가 1이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장축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장축이 A라고 그랬거든? 그지? 아, 장축의 길이가 2A라고 그랬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확인됐어? 근데 몰라. 여기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알아.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니까 여기 저 끝에서 여기다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얼마야? A가 되네. 그러면 요 조그만 길이, 요만큼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중심에서 요까지. 아,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구나? 얘가 1-A구나. 요까지를 찾은 거지. 됐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둘 다 설명을 해드릴게.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뭘로 풀 거냐면 피타고라스로 풀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닮음으로 풀 거야. 이거 둘 다 알아도. 둘 다 아셔야 돼? 자, 그럼 갑니다. 아, 여기 길이를 안 썼네요. 여기도 초점이죠? 근데 장축의 길이가 2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야? A야? 이등변이니까 A 돼서 A. 그지?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갑니다.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공유하는 변이 있죠. 공유하는 변.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가운데 주황색 선을 뭐해? 공유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쓰고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쓰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였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 1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맞죠? 1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똑같으니까 A제곱에서 빼기 1-A제곱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식 푸는 거 하나. 됐어? 첫 번째 식이.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은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가 0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A는 근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요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됐어? 요거 하나.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얘도 봐봐. 얘는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쳤을 때야. 요 상황을 잘 정리를 해두라고.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쳤을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쳤다는 얘기는 왜 닮음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냐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가 이등변인 건데 잘 봐. 요 각을 x라고 하잖아. 그럼 요 길이가 이등변이고 요렇게가 이등변이면 여기도 x죠. 그죠?
예은 씨? 응. 정신 차려. 턱 깬 거 풀고. 턱 깬 거 풀라고. 턱 깬 거 그러니까 조는 거야. 자, 봐봐. 휴가 갔다 오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는구만. 어? 왜 그래? 우리 휴가 내내 봤잖아. 1, 2, 3교시 불태우고 와서 4교시에 지금 다 녹초된 거야? 봐봐. 이거 이 닮음을 잘 보시라고. 이거 갖다 똑같이 다음 문제 풀 거거든. 자, 얘 있죠. 그러면 여기 각도 똑같이 x잖아. 얘도 이등변이니까. 그지? 그러면 요 꼭지각을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요 꼭지각도 동그라미가 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이랑은 항상 닮음이야. 항상. 알겠어? 항상 닮음이야.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으면.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걸 눈으로 외워. 눈으로. 잘 봐.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대응 관계가 항상 성립하죠. 이거랑 이거의 대응 관계와 이거 대 이거의 대응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면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적용해 볼게. 여기서 1대 A죠. 그래서 1대 A랑 그 다음에 A 대 이만큼인데 요만큼 길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이거 2배 하면 되잖아. 왜?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됐어? 그럼 1대 A랑 A 대 2-2A가 항상 똑같다는 거지. 닮은 관계로. 그럼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처리하시면은 A제곱은 2-2A가 나오고요. 그럼 넘기시면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가 0이다가 나오니까 이 식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니? 요 그림 자체를 외우시라고.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몇 번이냐면 24번 봐봐. 24번이 쌤이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다 풀려요. 둘 다. 두 가지 방법을 익혀보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2-24번은 이렇게 써두세요. 얘는 2- 몇 번이었지? 17번인가? 모르겠다. 그냥 작년 6월 28번이랑 쌍둥이 문제예요. 거의.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더 공부할 건 뭐냐면 28번에서 하나 공부할 건 이미 문자가 두 개거든. 이미 미지수가 두 개야. 문제에서 A라는 거랑 C라는 거 두 개를 줬단 말이야. 됐니? 그럼 잘 봐. 이미 문자가 두 개라면 절대로 그냥 원칙을 잡아. 절대로 새로운 문자 추가하지 마세요. 그만 추가하세요. 고통스러워져요. 알겠어?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여러분. 미지수가 많으면 어때? 미지수가 4개 있어. 어우, 하기가 싫어. 그지? 근데 이미 문제에서 미지수를 정해줬다고. A랑 C로.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출제 의도 자체는 이 문자를 정의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줄여나가 보렴 이거야. 이게 출제 의도야. 이미 문자를 문제에서 두 개를 설정해주면. 알겠니? 근데 반대로 모르는 값인데 아예 문자가 없잖아. 그럼 미지수 설정해라야. 그게 명령어라고. 알겠어? 그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문자가 이미 두 개가 있는데 미지수 하나 더 세팅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고, 반대로 미지수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겨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냥 이런 기출을 분석한다는 거는요, 이 문제 자체를 맞추냐 틀리냐 이것도 있지만 과연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가 뭘까? 그럼 타원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새롭게 출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고. 그게 기출 분석의 의미죠. 그냥 문제 풀었다 맞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 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 이 문제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
F라는 점에 대해서 미지수 하나 줬어. 근데 우리가 봤던 도형이랑 되게 익숙한 애가 나와 있지. 이렇게랑요. 이렇게랑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가 같아요. 이등변이 두 개 겹쳐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에서 근데 AF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요게 2래.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을 이렇게 가자는 거지. 첫 번째 관계식은 A의 좌표가 스몰 a잖아. 그리고 F의 좌표가 스몰 c거든. 그러면은 C에서 A를 뺀 게 2라는 뜻이네. 아, 그래서 C-A가 2구나. 이게 나온 거고 결국 C라는 문자를 우리는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뭘 줬어? 포물선을 줬어. 그럼 포물선도 써야지. 그럼 포물선 써야 되니까 요만큼이 A거든? 그럼 요 A에 해당되는 만큼 똑같이 가서 준선 하나만 이렇게 딱 그려볼게요. 준선 하나 이렇게 딱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잘 봐. 요 점에서 당연히 여기다 수선을 내려줘야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요 길이가 같죠. 그리고 요 길이까지 다 같네. 이렇게까지가 나온 거지. 됐어?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여기가 수직이야.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밑변의 수선이죠. 밑변의 수선 딱 내리시면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에요. 그러면 요 하얀색 길이는 A 1이니까 2A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나와서 아, 여기 길이가 2A 플러스 1이구나 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잘 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장축의 길이야. 그럼 장축의 길이는 PF'이랑 PF를 더하는 건데 PF가 나왔네. PF가 얼마야? 2A 플러스 1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만큼. 그럼 이만큼 길이는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되지. 이만큼 길이. 그지? 그럼 이만큼 길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야 될까? 2A 플러스 4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A 플러스 4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랑 요게 돼서 2A 플러스 4랑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우리는 A 값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4A 플러스 5를 구하면 되니까. 됐어요? 확인됐어? 요게 왜 2A 플러스 4냐면 2C라서 그래 2C. 2C니까 C가 A 플러스 2니까 2배 하시면 2A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 찾자는 건데 아까 풀었던 그림 그대로 가자 이거야. 닮음으로 바로 가버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2A 플러스 1이다. 얘가 2A 플러스 4다. 얘가 2야. 그럼 잘 봐. 2등변, 2등변이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항상 똑같다고. 됐어요? 아까 그림이랑 똑같잖아. 10 몇 번이었죠? 하여튼 14번인가 18번인가 17번인가 그 그림이랑. 다시 이거 그림 자체를 외우시라고.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똑같다고. 항상.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은 2A 플러스 4 분의 2A 플러스 1. 얘가 2A 플러스 1분의 2 이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되죠. 대각선 곱해서. 됐어요? 그럼 A 값 얼마 나오냐면요. A 값이요. 요거 계산하시면 A가 2분의 루트 7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4A 더하기 5가 되고요. 여기다가 2분의 루트 7만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5 더하기 2 루트 7이 돼서 A제곱, B제곱 두 개 더하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 29. 됐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세요. 작년 6월달 28번이랑 그 다음에 2018학년도 9평 가형 27번이랑. 알겠지? 같이 세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3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차 곡선 끝까지 다 풀으세요. 접선까지. 자, 가겠습니다. 23번. 23번은 요거 요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언제였지? 지난번에 포물선 할 때인가?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 잘 봐. 첫 번째.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무조건 뭐로 보자고 그랬어? 무조건 닮음이야 이건. 됐니?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야. 그럼 잘 봐. 이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반대편에 수선을 탁 내리잖아. 그러면 2, 3, 요 각을 공유하면서 직각, 직각이니까 항상 닮은 관계가 나온다고. 근데 이번에는 잘 봐. 지금은 겉껍데기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내가 거기 있는 삼각형만 따로 빼서 그려볼게. 거기 있는 삼각형만 따로 빼서 그리면 그냥 일반 삼각형이야. 일반 삼각형. 일반 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죠. 이렇게 수선 내린 거지. 현재 상황이 R에서 Q로 수선을 내린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뭘로 봐야 되나라는 건데 아주 높은 확률로 얘는 삼각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코사인 법칙으로 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건데 뭐 니넨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내가 수원 수투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잘 봐. 어떤 도형이든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의 결정 조건은 문제에서 각이 많잖아. 각도 정보가 많잖아.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쓰면 문제가 편하게 풀려. 그럼 각도 정보가 많다는 얘기는요. 삼각형에서 각도 정보 많다는 건 각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요. 삼각형에서 2개 하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네가 잘 봐. 내가 이거 미적분 하는 애들한테 많이 했던 건데 미적분에도 도형 나올 텐데 수원 수투에도 똑같이 적용해. 수원에서도. 자, 잘 봐. 각이 많지. 그러면 사인 법칙 써볼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데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면은요. 이 문제는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직각 빼고는. 근데 길이는 다 구할 수 있거든.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 그림이 좀 그지 같아서 잠깐만 수정할게. 여기가 지금 중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뭐냐면 여기가 루트 5래. 그리고 이거 길이 같고 여기 대 여기가 1대 3이래요. 근데 여기 9라고 줬잖아. 아, 그러면 이거 3이네? 바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잘 봐. 직각이잖아. 직각인데 3이고 루트 5야. 아, 여기 뭐야? 2네. 여기도 2네. 다 구했지?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려면 뭘로 가야 돼요? 장축이랑 단축의 각각의 제곱이잖아요. 절반의 제곱.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려면 뭘로 가야 돼요? 어? a랑 b를 각각 구해요?
얘들아 타원에서 잘 봐. 타원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떠올리셔야죠. 이거. 그래서 중심, 초점 이거 떠올리셔야지. 그리고 여기가 뭐야? 단축의 꼭지점. 그래서 이 길이가 장축의 절반 되는 거. 그지? 타원 처음 개념 설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초점부터 단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장축의 절반과 항상 같다.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게 출제 의도라니까 얘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A야. 얘가 뭐야? B야. 얘가 뭐야? C야. 초점. 그러면 A를 구하는 게 쉽다고. A를 구하는 건 정의니까 장축의 정의 갖다가 하면 돼. A는 벌써 나왔잖아. A 얼마야? 이거 초점이고 이거 초점이잖아. A 얼마야? 12 더하기 4니까 16 절반 8. 이게 8이야. 얘는 쉽다니까? 근데 잘 들어. B를 구할 때요. B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A랑 B의 각각의 제곱을 구하잖아요. B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B는 무조건 우회적으로 구하고 그거에 C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B 찾으러 가려고 하면 먼 길 돌아간다고. 뭐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면 된다니까. 근데 이 문제 해설지가 아마 이거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나 이 길이 구하면 돼. 이 길이가 EC잖아. 그치? 초점과 초점 사이니까 이 길이가 EC잖아. 근데 이변 안다? 이변 알아. 이 각에 대한 뭐만 알면 돼? 코사인만 알면 끝나지. 그게 있잖아. 직각삼각형으로.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3분의 2요. 끝.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코사인 법칙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알겠어요? 해설지랑 비교해서 해설지 어떻게 풀더라? 이거 막 수선 내려가지고 풀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그냥 코사인으로 하면 돼. 전체 삼각형을 보고. 그럼 가볼게. 코사인 법칙 쓰면 4c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2 곱하기 2가 빠졌다. 2 여기다 쓰고요. 코사인 그냥 쓰자. 3분의 8.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계산 좀 정리해보면 3 이렇게 돼서 4 이렇게 되고 요게 16이고요. 요게 144라서 두 개 더하시면 160 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 4, 2, 2니까 얼마니? 4, 4, 4, 64 이렇게 되네. 그러면 4로 다 나누고 빼자. 4로 다 나눠서 빼도 상관없죠? 그럼 C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40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24가 나오죠. 끝. 그럼 이게 얼마야? 24의 루트 씌운 건데 어차피 우리는 B제곱 구하는 거니까 B제곱은 64에서 24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 나오니까 문제 정답은 104 이렇게 가시면 되지. 됐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풀입니다. 알겠니? 삼각형 안에 특히나 이거 일반적인 삼각형 안에 갑자기 직각삼각형이 탁 숨어 있을 때는 삼각비 항상 떠올리시라는 거. 알겠어요? 잘 정리하시고. 오케이? 됐죠? 네. 자, 확인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두 문제 정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 두 문제 마저 마무리하고 다음 쌍곡선 이어서 갈 테니까